부처님 말씀을 비롯한 불교 전통의 교리를 한데 엮은 조계종 최초의 불교 성전 출간 기념 봉정식이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은 불교 성전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일상 속에서 늘 함께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재활시설의 입원 환자와 입소자, 종사자들이 우선 접종을 맞게 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 교구본사 사찰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의 임시회가 다음 달 23일에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종단의 사법기관인 호계원장과 포교종책을 총괄하는 포교원장을 새로 선출합니다. 최근 프로배구계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미투와 관련해 앞으로 가해 선수는 대회 참가는 물론 대학 입시와 프로구단 입단이나 국가대표 선발까지 가해 이력이 따라다니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대한불교 진각종이 운영하는 대구 시민중고등학교가 신축 지진불사를 마무리해 자리이타 정신을 바탕으로 새롭게 써내려갈 교육 역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비롯한 불교 전통의 교리를 한데 엮은 조계종 최초의 불교 성전 출간 기념 봉정식이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은 불교 성전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일상 속에서 늘 함께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이 반세기 만에 새롭게 출간한 불교 성전, 부처님의 말씀 등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현대 시대에 맞는 우리 언어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불교 성전 편찬 작업을 회양하는 봉정식, 서울 조계사 대웅전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종단의 고위직 스님들이 자리해 책 출간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삼장의 정수를 발췌한 불교 성전을 수지 독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공덕이야말로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불교 성전이 우리 불자님들의 신행 활동에 새로운 장을 분명히 열어드릴 것입니다. 불교 성전은 여러 경전 가운데 핵심 교리와 가르침을 추려 단 한 권으로 엮어 만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불자라면 반드시 읽어볼 만한 필독서이자 수행 지침서란 평가입니다. 그러나 종단권 불교 성전은 각 주제별로 초기경전, 대승경전, 선호록 등을 망라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의 주제 안에서 여러 불교 전통의 교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는 봉정식에 참석한 원로회의 부의장 원경 성진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법이 선양되고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 성전이 시절 이전에 부활하고 중생들이 요구에 조응하여 새로이 편찬되니 부처님 법이 높이 선양되고 면면부저할 것이다. 조계종은 종단본 불교 성전을 교도소와 군부대, 호텔 등에 보급하고 불자들의 신행을 돕는 지침서로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불교 성전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콘텐츠로도 제작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일상 속에서 늘 함께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계종은 불교 성전이 우리 시대의 회통불교, 통합불교의 특성을 살렸다며 새로운 진리의 가르침, 법보를 만들어가는 모델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경북 안동의 백신 공장에서 만들어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늘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차례로 옮겨지고 금요일인 내일 오전 9시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먼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재활시설의 입원 환자와 입소자, 종사자들이 접종을 맞게 됩니다.
우선 65세 미만의 사람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고 65세 이상에 대해선 추가 임상시험 결과를 확인한 뒤 심의를 거쳐 접종할지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새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의 예방을 받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 교구본사 사찰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살림살이가 어려울 텐데 각 교구를 잘 이끌어줘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습니다. 힘을 합쳐서 다 겪어야 되는 일이니까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잘 극복하도록 교구 본사 수이신들이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전국적인 저거라 저희들만 어렵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참 그 살림살이 중에서 또 애끼가면서 살아야죠. 원행 스님 예방에는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차석 부회장인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과 총무를 맡은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의 임시회가 다음 달 23일에 열리고 앞으로 본회의 개회할 때마다 마음을 가다듬는 전통의식인 입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종단의 사법기관인 호계원장과 포교종책을 총괄하는 포교원장을 새로 선출하게 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중앙종의 제220회 임시회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28일까지 닷새간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서는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룹니다. 지난 정기회에서 2월된 제적본사 전적특별법 제정안과 종단 비판 칼럼으로 물의를 빚은 중앙종회의원 정운 스님 징계 동의의 건 등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포교원장 지용 스님과 호계원장 무상 스님이 다음 달 14일과 26일에 각각 임기를 마침에 따라 새 포교원장과 호계원장을 선출하는 안건도 다뤄집니다. 이 밖에 임기 만료를 앞두거나 공석인 초심 호계위원과 재심 호계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도 선출합니다. 다만 중앙종무기관과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는 현장 조사 대신 서면 제출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또 간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종원 개정과 종법 재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종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본회의 시작 전에 입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종단이 보면은 선 사상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종 사찰이다 보니까 회의하기 전에 입정의 시간을 갖는 걸로 해가. 진흥원 특위를 꾸려 대한불교진흥원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94년 종단 사태 이후 교류가 끊어졌지만 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종단에 계신 어른 스님들, 또 의장, 또 여러 또 관심 있는 스님들께서 진흥원하고 종단하고 같이 서로 불교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접점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종책모임 회장단은 초미의 관심사인 서남사 판결 논란과 나눔의 집 문제에 대해 비공개 보고를 받고 종단 차원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우리나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4.3 특별법 개정으로 당시 희생자와 유족에 배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서삼의 진상규명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서삼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오 의원은 특히 배보상 기준을 세우기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입니다.
최근 프로배구계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미투와 관련해 앞으로 가해 선수는 대회 참가는 물론 대학 입시와 프로구단 입단이나 국가대표 선발까지 가해 이력이 따라다니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체육계 성적지상주의 문화가 여전하고 폭력사건 처벌 시효 문제 등으로 정부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와 지원, 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체육계 전반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 개선입니다. 먼저 피해자와 관련해 심리와 법률 상담, 가해자의 사과까지 포함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서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3월부터 4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그동안 문체부를 비롯해 스포츠 윤리센터, 대한체육회, 시민단체 등이 모인 협의체를 통해 제재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 선수에 대한 제재와 감시, 예방 조치가 주목됩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 조치와 함께 학교 폭력 이력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당국과 협의해서 2022년까지 구축되는 통합 징계 정보 시스템에 학교 폭력에 대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폭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해 선수는 종목별 대회나 종합대회는 물론 대학 입시부터 프로나 실업팀 입단, 국가대표 선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프로단체와 대한체육회 등의 관련 제재 규정도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갖도록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특기자나 지도자 평가, 학교운동부의 합숙문화 등 체육계 전반의 문화 개선도 추진합니다. 먼저 체육 특기자에 대한 평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개인별 평가가 가능한 평가 지표를 개발해 대학 입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 지도자에 대한 평가도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와 폭력 용인 문화, 체육계 특기자 선발에 따른 선수 간 서열화, 그리고 과거 폭력 행위의 시효 문제와 제재 근거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대책은 계속될 학교폭력 미투 처리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정부의 종교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종무실장에 조현래 국민소통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장과 콘텐츠정책국장, 관광산업정책관을 역임한 조현래 국민소통실장을 종무실장으로 전보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조 종무실장의 임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계와의 소통과 협력, 상생이 활성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현래 종무실장은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 진주 동명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을 거쳐 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등을 졸업했습니다. 대한불교 진각종이 운영하는 대구 시민중고등학교가 신축 지진불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자리이타 정신을 바탕으로 새롭게 써내려갈 교육 역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대구 BBS 문정용 기자입니다. 대한불교 진각종산하 회당학원 대구 시민중고등학교. 대구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새 보금자리입니다. 회당학원은 2019년 8월 시작한 학교 신축 지진불사를 원만 회양하고 시민중학교 강당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채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대명동 시대를 마감하고 이곳 달성다사지구에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의 안팎을 살피고 지역사회와 함께 열어가는 공감형 학교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27,8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지상 4층 건물로 건립된 시민중고등학교는
중학교 18학급, 고등학교 24학급으로 구성됐습니다. 모든 교실에는 전자칠판을 비롯한 첨단 교육 장비와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시민 중고등학교의 이전으로 학교 과밀학급 현상 해소와 통학 여건 개선 등 이 지역 교육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시민 중고등학교가 다사 지역에서 이 다사 지역의 교육을 상당히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53년 진각종 종조 해당 대종사가 설립한 시민 중고등학교는 지금까지 4만여 명의 동문을 배출했습니다. 특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BBS 아침전을 진행자였던 김재원 전 국회의원 등 사회 각 분야의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며 대구 교육의 심장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지금 시민 68년의 역사를 함께 걸어온 동문들도 4만여 명이나 되며 국내외 국가 기관과 민간 영역의 현장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인으로서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68년간 대구 지역 명문 사학으로 자리매김해온 시민 중고등학교. 시민의 이름으로 새롭게 써내려갈 교육 역사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문종용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활동 등을 인정받아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조계종 산호위는 어제 공공운수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현정희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태안화력의 김용균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와 서울의료원 태움 사건의 서지웅 간호사, 비정규직 악습 철폐 요구 등 활동의 헌신적이고 종교적인 실천 노력으로 사태 해결에 도움이 돼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산호위는 전했습니다. 산호위는 이번 감사패 수여에 감사드린다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사회적 약자 곁에서 자비와 보살도를 실천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는 채찍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찰 소장 목판을 비롯해 전적, 괴불, 경장들이 잇따라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하동 쌍계사 목판 3건을 비롯해 상주 남장사 괴불도, 구미 대둔사 경장 등 12건을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물제 2111호로 지정된 하동 쌍계사 소장, 선원 제전집도서 목판은 1636년 병자호란 이전에 판각돼 시기가 가장 이르고 희소성과 역사적 가치가 인정됐습니다. 보물제 2116호로 지정된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괴불도와 복장유물은 높이 11m의 대형 불화 한 폭과 각종 복장물을 넣은 복장낭, 복장낭을 보관한 함을 포함한 복장유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불교 세계화와 외국인 포교에 앞장서온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영어 법회를 온라인으로 재개했습니다. 국제포교사회가 영어를 통한 불교 공부를 활성화하고 비대면 시대 포교 역량 강화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서울 조계사 인근 전법회관에 자리한 국제포교사회 회의실.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 방식을 통해 영어법회가 진행됩니다. 지난 2009년 8월에 처음 시작해 매달 셋째 주 토요일마다 열려온 국제포교사회의 영어법회. 지난해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다가 올해 들어 비대면 온라인 법회 방식으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96번째 영어법회에서는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세첸 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이 법사로 나섰습니다. 용수 스님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을 주제로 영어 법문을 설했습니다. And so what this means is that we rely on others for everything. The importance of others is absolute, in other words. 전국의 국제 포교사들과 불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각각의 장소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불교의 가르침을 영어로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제 포교사회는 비대면 줌 방식의 영어 법회를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전법회관 3층 국제 포교사회 회의실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비대면 법회를 점점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번 외국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보고 이게 좋다고 하면 소문이 날 테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권하게 되면 이 비대면에서 이 회의에 접속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국제포교사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기초 불교 영어 강좌도 개설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의 강의를 3월 27일까지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국제포교사 선발 자격고시를 앞두고 오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비대면 쌍방향 화상 강좌 서비스도 마련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줌을 이용한 비대면 강좌를 통해 불교 역사와 교리를 배우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국제포교사회는 비대면 동영상 포교 교육을 통해 온라인 포교 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포교 활성화 방안도 강구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환경이 개선이 되면 해외 파견 나가서 법회를 하게 되면 이미 외국인들도 이 화상회의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돌아와서 거기서 알게 된 분들 대상으로 해서 국내에서 외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포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포교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이때 국제포교사회도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글로벌 포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이 최초의 종단본 불교 성전을 발간하고 봉정식을 봉행했습니다. 불교 성전이 불자들의 신행 활동과 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코로나19 시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열어나갈 나침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2월 25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